안녕하십니까. 독학사 경영학 3단계 경영전략 과목의 최정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경영전략의 의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의 의의를 배우는 어떠한 세부 목차는 경영정책과 경영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본 뒤에 경영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경영전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한 뒤에 경영 전략의 어떤 분석 수준별로 이제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 전략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각각의 전략들의 정의와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경영 전략의 과정으로서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하고 피드백을 갖추는지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략 경영자, 여러 가지 의사결정자가 조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사결정자들이 어떠한 수준에서 전략적인 전략을 수립하는지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위주로 제가 강의를 드린 뒤에 우리 책 뒤쪽에 있는 OX 퀴즈를 풀어보는 것으로 1강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경영 정책과 경영 전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제1절입니다. 제1절 1, 경영 전략의 의미. 기업에서의 경영 전략. 기업에서 경영 전략이란 환경이 요구하는 기업의 변화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닌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치, 그리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뒤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기업은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업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고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이 요구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크게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네 가지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PEST 분석이라고 해서 뭐 political, economical, social, technology 이렇게 이제 경제, 사회, 기술, 정책, 이런 환경 분석의 툴을 갖고 이제 우리가 환경을 분석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은 정책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경제 변화로서 환율이 변할 수도 있고 이자율이 변할 수도 있고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술 환경의 변화라고 해서 요즘 이제 IT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그 고도화된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업이 그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문화 환경이라고 해서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이라든지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과정에서의 다른 식의 전략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어떠한 기업의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업은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이제 그 요즘 화두인 전기차를 예를 들게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한 정책,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계속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것을 기업들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그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막연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뭐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경영 의사결정자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염두에 둘 것이 자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기업에 있어서의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자원들이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물적 자원이란 것은 생산 설비, 뭐 공장, 뭐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통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재무적 자원, 돈이 있어야겠죠. 자금이 있어야겠죠.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요. 예컨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 전기차 사업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무적 자원, 즉 전기차 사업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해야겠죠. 주식을 발행을 하고 뭐 채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겠죠. 조달을 한 뒤에 그 전기차 전문가들을 확보하거나 내부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겠죠. 육성을 한 인적 자원을 그 전기차 사업부에 배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배치를 하는데 그냥 이 사람만 갖다 놓으면 되냐? 아니겠죠. 사람을 갖다 놓으면서 R&D 센터도 짓고 생산 라인도 다시 지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확보한 뒤에 그 전문가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러한 이제 자원을 이제 확보하고 배치하는 일련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하위 기능 활동으로서 뭐 재무회계, 뭐 R&D, 뭐 생산, 판매, 마케팅,
뭐 확보 개발, 뭐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뒤에 기능 전략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큰 그림만 이제 그려드리자면은 어쨌든 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가 되니 그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재배치하고 재구성한다. 확보하고 재배치, 재구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게 하나의 전략 형성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전략 과정을 통해서 결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존을 하겠죠. 이 대응과 생존, 특히 생존이라는 것이 기업의 그 목적입니다. 기업은 결국 경영 환경에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략을 수립하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환경 변화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업 형태를 갖추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저희가 이제 큰 이제 그림이고, 자, 다시 이제 정의로 넘어가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시면은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이 요구하는, 그쵸?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 환경, 기술적 변화, 전기차 시장의 대두, 이런 환경이 요구하는 기업의 변화. 환경이 테크놀로지가 변했기 때문에 전기차로 좀 가지 않을래? 라는 기업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게 뭐다? 경영 전략이다. 어쨌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더 생산을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기업이 변하는 겁니다. 자, 기업의 변화를 야기시킨 경영 전략이고 또한 희소한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회사 내에는 인적, 물적, 재무적 자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 없는 자원을 쪼개서 어떻게 투자할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치할지, 나아가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방향을 제시해서 기업의 환경에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경영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영 전략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장 그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무엇이냐, 이 키워드, 환경 요구하는 기업의 변화, 뭐 희소한 자원, 배치, 그리고 나아가야 방향 제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와 유사한 키워드와 유사한 문장이 뒤에서 계속 나오니까요. 그건 계속 이제 머릿속에 인식을 계속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겁니다. 자, 기업 전략에 대한 보편적 견해들. 여러 가지 경영학자들이 정의한 여러 가지 견해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내부 다양한 의사결정이 결합되어 있는 프로세스, 뭐 하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최후 경영자들이 각각의 의사결정을 하는 하나의 일련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경영 전략 과정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니은, 장기적인 목표와 행동, 자원 분배의 순위를 정함으로써 조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어쨌든 전략은 목적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자원들을 재배치한다라는 그런 활동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한 수단, 포트폴리오를 구성. 어쨌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동차 시장을 예로 들면은 자동차 사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기존의 이제 디젤, 가솔린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는 하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이 뭐다? 경영 전략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리을, 경쟁 우위에 입각한 경쟁 전략. 경쟁 우위라고 하면 방금 말씀 제가 잠깐 드렸는데 하나의 사업 내에서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갖게 만들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쟁 전략은 다른 기업이 쉽게 따라하거나 모방할 수 없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주요 이제 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 우위에 입각한 경쟁 전략.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자, 다음.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 비경제적 공헌 극대화 수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모든 기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습니다. 뭐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자인 종업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주주, 정부, 뭐 도급업체, 수급업체, 뭐 지역사회, 정부, 다양한 시민단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이 바로 경영 전략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마지막 견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전략에 대한 통합적 관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보편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견해들이 있었고 이런 견해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보통 이런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영 전략이란 기업의 외부 환경과 내부 자원,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분석을 하고 내부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를 파악한 뒤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여러 가지 주주 정부들 그런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서 결국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전략에 대한 통합적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자의 위치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에는 이제 보통 의사결정자라고 하면은 최고 경영자, 중간 관리자, 그리고 이제 하위 관리자로 나뉠 수 있는데,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전략을 구사를 하겠죠. 기업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거 뒤에서 다시 배우실 거예요. 기업 전략이라고 하면은 기업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사업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느 사업에 우리가 다시 어느 시장에 진출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최고 경영진 탑 매니지먼트에서 하는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부에 투자할 것이냐 혹은 기존 사업부를 늘릴 것이냐에 대한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관리자는 사업부 책임자, 뭐 담당 임원, 뭐 부서장 등이 있겠죠. 사업부 책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진출한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 우위를 창출해서 경쟁자를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다 이제 기업 전략보다는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경쟁에서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즉 경쟁 우위를 어떻게 창출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업부 수준의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능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에서의 기업 전략이 나왔고 그 기업 전략 내에서 이제 경쟁 우위 창출을 위해서 예컨대 우리 사업부의 경쟁 우위는 원가 절감을 통한 대량 생산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생산 활동에 포커싱을 맞춘 기능 전략들이 나와야겠고 예컨대 우리 사업부에서는 제품 차별화를 통한 마케팅이 더 중요해라는 경쟁 우위를 창출했고 애플과 같이 독특한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주는 것을 경쟁 우위로 삼았다라고 하면은 마케팅 홍보 전략, 구체적인 기능 전략이 더 강조가 되겠죠. 즉, 윗단에서 경쟁 우위를 정의를 했으면은 밑단에서 그 경쟁 우위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능 전략들, 운영 전략들을 우리가 이제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기능 전략이라고 하고 각각의 기능 부서들이 있죠. 뭐 재무부서장, 회계부서장, 뭐 홍보부서장, 뭐 홍보팀장 뭐 이렇게 있겠죠. 기능 책임자들이 이런 보통 기능 전략들을 구사하게 됩니다. 옆에 이제 키워드는 이제 책에는 없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은 건데 이건 이해 용어로만 봐주시면 돼요. 자, where 그 기업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 부분에 어떤 자원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where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사업부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자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무엇의 관점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기능 책임자는 그렇다면 이제 진출해야 될 시장이 결정됐고 무엇을 갖고 이길지도 결정이 됐으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을 해서 기업을 생존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전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갖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어떠한 전략엔 어떠한 그 단어가 나오면 어떠한 전략으로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영 전략의 의미 계속 가겠습니다. 자, 양가로 3번. 기업 경영의 이해. 즉 이제 경영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이 어떠한 생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자, 경영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생산 관리, 영업 마케팅, 인사 관리, 재무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근데 이런 활동들을 각각이 수행해서 경영 전략을 달성하면 참 좋겠지만 이제 현대 기업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관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략 경영의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 활동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궁극적인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관리가 이제 새로운 하나의 체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각각의 기능 활동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수립을 해주는데 근데 그냥 시스템만 갖추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조직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조직도를 그리고 조직 구조를 설정을 하고
조직 구조에서 어느 수준까지 의사결정 권한을 분배할 것이며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조직 관점에서 이제 큰 거시적인 그림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정보를 왔다 갔다 교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설계를 하는 거죠. 뭐 예컨대 인터넷을 깔 수도 있고 그 인터넷 인프라를 정비할 수도 있고요. 뭐 수시로 TF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다른 여러 부서에서 이제 기능 부서에서 서로 이제 수시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 인프라를 설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에 기반해서 기능 활동들이 각각의 기능 목적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영 전략을 유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이제 기업 경영 활동의 구성 요소고 그 안에서 경영 전략이 어떤 수준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제 2절. 경영 전략의 이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경영 전략인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 또 앞전에서 정의한 것과 유사한 정의가 다시 나옵니다. 자, 기업이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경쟁 우위. 자, 다른 기업과 이기기 위한 핵심적인 무엇, 다른 기업이 모방하고 따라올 수 없는 어떠한 그 일종의 전략적인 어떠한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어떠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희소한 경영 자원을 많지 않죠. 자원은 희소한 경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에는 상세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으면은 그에 따라서 다른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우리 회사에 1조 원의 자금 규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1조 원을 가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1조인데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쓸 것인지 1조를 혹은 1조를 신규 사업을 런칭하는 데 쓸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1조를 썼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사업을 런칭할 수 없겠죠. 반대로 새로운 사업 런칭하는 데 1조를 썼다라고 하면은 기존 사업을 확장시키고 공장을 다시 짓고 점포를 짓는 것에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드오프 의사결정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 상세관계가 존재한다. 어떠한 전략을 선택을 하면은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전략은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한 그 상세관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것도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거고 이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생존을 위한 게 경영 전략입니다. 생존. 그리고 자원 배분.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게 뭐다? 경영 전략 의사결정이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과 정책. 어쨌든 전략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니 목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가겠습니다. 기업에서의 경영 전략의 위치. 자, 그럼 기업에서 경영 전략은 그 정의는 알겠는데 경영 전략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기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그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기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윤 극대화입니다.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총 비용에서 기업의 이윤은 매출 총액에서 비용을 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윤 극대화의 공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매출 총액에서 이제 비용을 뺀 게 이윤이다 보니 그 최초에 이제 그 감액이 되는 그 기준 자체를 높게 설정해서 즉 매출을 극대화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공제되는 영역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이 관점에 따라서 각각의 매칭되는 부서가 다르고 그 부서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경영 전략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과정인데 그 하위 기능에서 그 갈등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 예를 들면 마케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서 제품을 조금 더 팔기 위해서 제품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개발을 하기를 원하죠. 계속 이제 그 하나의 상품이 있으면 이 기능, 저 기능 이제 계속 붙고, 왜냐면 기능이 붙어야 광고하기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게 돼요.
이 마케팅적인 관점은 어느 관점이냐? 매출 총액 관점이에요. 어쨌든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매출을 높이는 게 기업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되니까 마케팅 측면에선 경영 전략이란 매출 총액 극대화를 위한 제품 업그레이드예요. 근데 이제 제품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비용이 증가하겠죠. 원가가 늘어날 것이고, 또한 이제 생산 부문 측면에서 보면은 생산과 설계 측면에서 보면은 제품이 자꾸 복잡해지면은 설계도 어렵고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력 공수도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생산과 설계 관점에서는 조금 더 그 기업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매출 총액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비용을 낮추는 거로 가는 게 어떻냐, 제품 원가를 낮추는 것이 어떻냐라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과 어떤 생산 부서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품 업그레이드를 해서 매출을 높여야 된다. 아니다. 공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단순화하고 그에 따른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싸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가 개입을 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개입을 해요. 최고 경영자가 우리의 그 컨셉은 예를 들면은 볼펜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칩시다. 우리의 컨셉은 엄청 그 다양한 색깔의 볼펜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볼펜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쪽 그 생산 쪽에 그 손을 들어주겠죠. 근데 반면에 그 특정은 이제 그 어떠한 그 우리는 고객 경험, 고객 만족, 고객에게 다양한 어떠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경영 전략의 컨셉이다라고 한다면 마케팅의 그 어떠한 그 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 부서, 하위 부서 간 갈등이 있을 때 큰 경영 전략의 큰 그림 안에서 최고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 역시 경영 전략의 중요한 그 하나의 기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경영 전략을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갈게요. 기업에서의 경영 전략의 위치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한정된 자원, 자금, 노동력, 기술, 경영관리 능력 등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 그 배분에 대한 미래의 시장 수요를 감안한 의사결정이다. 즉,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한정된 자원을 현재 상황에 맞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떠한 그 환경 변화가 예측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대비하는 측면에서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경영 전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양가로 2번. 사회 환경에서 경영 전략의 중요성.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봐야겠죠. 환경의 급진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시시각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라 그랬죠? 전략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 불확실성에 따라 관리가 경영과 동일시될 수 없음. 여기서 관리라고 하면은 환경에 상관없이 인사, 재무, 생산, 영업, 마케팅 각각 고유한 잡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 감독만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기존에는 A 관리 방식이 적정했다 하더라도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B 관리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리 형태로는 더 이상 환경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시시각각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 연계된 관리 활동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의미겠죠. 자, 그 다음.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해야 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원 베스트 웨이, 즉 한 가지 무조건적으로 최고의 방법은 없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전략이 변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관리 방법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이 중요해요. 자, 제 3절 넘어가겠습니다. 제 3절은 이제 경영 전략의 학문적 발달 과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던 거는 키워드와 이해 위주로 문제 풀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이제 기계적인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영 전략의 함축 발전 과정. 양가로 1번 전략의 기원. 전략의 기원부터 볼게요. 전략의 기원은 군사학 또는 병법에서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학 또는 병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 이제 그 전쟁의 전란의 시대에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때 장수에게 필요한 어떠한 능력을 지칭하는 그 용어로 전략이라는 것이 활용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략이 발전을 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 이기기 위한 방침, 계획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백그라운드는 그냥 상식으로 들으시고 전략이 군사학에서 기원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양가로 2번 장기 전략의 쇠퇴. 기업들은 이제 옛날에는 전략이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전략이란 모른지기 긴 호흡, 즉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이 돼야 되고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원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립한 다음에 이를 열심히 운영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는 환경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대였겠죠. 근데 계속 이제 기술 환경과 뭐 시장 환경,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3년, 5년짜리 계획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3년, 5년짜리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더라도 환경이 변화하면 다 도루묵이 돼 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전략이 쇠퇴하는 과정에 있다. 오히려 장기 전략, 3년, 5년짜리 전략보다는 시시각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능력이 중요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현대 경영에서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업들은 단기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장기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며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을 장기 전략 계획으로 수립함. 이제 초반, 경영 전략 초반에 이제 중요성이 이제 대두됐을 때 초반의 어떤 행태입니다. 이때는 이제 매출액 뭐 1조 달성, 1조 아직도 그런 기업 많긴 해요. 우리 이제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1조를 목표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합니다. 뭐 3년 내에 1조 달성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요. 혹은 이제 시장 점유율 뭐 마켓 쉐어 뭐 5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뭐 사실은 50% 이상이면 거의 뭐 꿈에 가까운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등을 전략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기업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그렇죠. 계속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전략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라서 이제 민첩한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증대되면서 장기 전략 계획보다는 전략적인 분석과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식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서술형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과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주면 좋겠죠. 과거에는 뭐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중요시했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을 그 어떤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을 했다. 과거에 대해서 살짝 한 줄 정도로 언급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왜 쇠퇴했냐라고 하면은 어떤 이런 환경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불확실성 이거 키워드 대두되면서 장기 전략 계획보다는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서술 포인트 잡아갖고 서술하시면은 이제 주관식 기술형도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그 딥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